여보, 오늘 자선 행사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애가 수술을 못 받고 있대요. 우리 병원 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보, 자선은 보여주기 위한 쇼야. 감정에 휩쓸리지 마.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럼 당신의 그 따뜻한 미소도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내 연기는 제법 성공적이었지. 한밤중에 고요를 깨고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나, 정유진. 며칠 전부터 남편 박민준의 행동이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내게 말을 걸고 뱃속의 아이에게 태담을 들려주었을 텐데 요즘은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일쑤였다. 오늘도 그랬다. TV 속에서 남편은 아이들을 위한 자선병원 건립을 약속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병원을 통해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그의 휴대폰이 울리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오늘 밤 늦지 마. 모든 준비는 끝났어. 넌 이제 자유야.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문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 나에게 보여주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보, 괜찮아? 왜 여기 있어? 그가 문을 열고 나오자 나는 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찍힌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목에 그게 뭐예요? 그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아, 그거? 회의 중에 실수로 부딪혔나 봐. 별거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에게서 나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여보, 어디가? 지금 우리 아이 예정일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는 나의 말을 무시한 채 캐리어에 옷을 구겨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서지수. 그리고 내용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빠, 드디어 이혼하고 나랑 떠나는 거야? 우리 아이 용돈으로 쓸 거니까 돈은 넉넉하게 챙겨와. 사랑해. 그의 휴대폰이 아니었다. 내 휴대폰이었다. 누군가 잘못 보낸 문자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우리 아이 용돈으로 쓸 거니까 돈은 넉넉하게 챙겨와.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은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낚아채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봤어? 그래, 봤으면 알겠네. 이제 그만 끝내자. 난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대체 왜 이래요?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아이, 그건 태어나지 못할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나를 거실 구석으로 밀쳤다. 나는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악! 온몸의 고통과 함께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뱃속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는 그런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유유히 집을 나섰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와 함께 세상을 떠나버린 작은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에게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잠시 말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뱃속에 아이마저 잃어버린 저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언론인이자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의 어머니 강태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억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유진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괜찮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밤새 어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새벽 저는 겨우 입을 열어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그 끔찍했던 순간까지.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무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악인들을 상대하며 보아왔던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넌 그저 쉬고 회복하는 일만 하면 돼. 나머지는 전부 엄마에게 맡겨.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얼굴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퇴 후에도 인맥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회의원 등 그녀가 발굴한 수많은 특종들 덕분에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신뢰하는 후배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기자, 오랜만이야. 지금 당장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파봐. 아주 깊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까지 전부.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기자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만 번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병실로 오셨습니다. 유진아, 내 남편이 겉으로는 자선을 외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그가 설립한 병원 재단. 그게 사실은 돈 세탁을 위한 위장 회사였더구나.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돈 세탁이요? 말도 안 돼. 자선병원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제게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빼돌린 돈의 흐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이 한 정치인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악행이 그저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유진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는 시작될 거야. 내 남편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전부 드러내 보일 테니. 어머니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아이와 저의 삶을 위해 어머니가 대신 싸워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만든 자선병원 재단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들은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아, 내 남편이 이 재단을 통해 빼돌린 돈이 무려 500억에 달해.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서지수의 아버지 최원석 의원이었어. 최원석 의원. 그는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와 손을 잡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보여준 서류 외에도 기자 후배들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저를 버리고 떠나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어머니는 제게 남편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남편이 만났던 서지수. 그 여자 단순히 내연녀가 아니었어. 사실은 최원석 의원의 숨겨진 딸이었더구나.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감히 국회의원의 딸과 바람을 피우다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최원석 의원은 서지수를 자신의 딸로 인지하지 않은 채 그녀를 이용해 남편을 조종했어. 남편은 서지수에게 투자하는 척하며 최원석 의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둘이 눈이 맞아 불륜 관계까지 된 거지.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딸과 불륜 관계를 맺고 그 정치인의 비자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럼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나려 한 이유가 서지수 때문이었던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남편이 너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 진짜 이유는 너를 통해 얻으려 했던 유산을 포기하기 위해서였어. 저는 어머니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유산이라니. 저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유산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명의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어. 아버지께서 군사시설 관련 부동산들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게 지금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더구나. 1,000억.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너를 임신시키면 상속권이 확실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서지수와 그의 아버지가 더 큰 거래를 제안했던 거지. 최원석 의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너와 아이를 버리라고.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갑게 대했던 이유, 제게 보여준 DNA 검사지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DNA 검사지는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너를 떠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서류였어. 그놈. 내 딸을 그렇게 이용해 먹다니.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주먹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그놈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려 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그분을 믿고 제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 후배들을 동원했습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비자금 통장 내역, 서지수와의 은밀한 대화 녹취록, 그리고 그가 최원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건들까지.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최원석 의원이 벌인 추악한 범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남편이 저를 속이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최원석 의원의 딸인 서지수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수는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남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통해 최원석 의원에게 접근했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놈은 서지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돈과 권력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저를 사랑했던 이유가 제게 숨겨진 유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돈과 권력 그리고 그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놈은 내가 가진 유산보다 최원석 의원의 재산을 더 크게 본 거야. 그래서 너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치려 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 거야.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며칠 후 저는 텔레비전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선병원 건립 기념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지수가 서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최원석 의원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선병원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와 연설을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계단에서 밀쳐내고 뱃속에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박민준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지금 당장 내게 보내. 그리고 내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원석 의원의 기자회견.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기자회견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기자회견. 그놈들이 가장 아끼는 명예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짓밟아 버릴 거야.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니? 어머니의 눈빛은 무시무시했지만 저에게는 그 눈빛이 가장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최원석 의원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배 기자들과 함께 남편과 최원석 의원의 비리, 그리고 서지수와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복수극이 시작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데일리타임즈의 긴급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이선우 전 검찰총장, 남편의 횡령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검찰로 돌아가 남편을 잡았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머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검찰로 돌아가 수사를 지휘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격. 해외 도피 중이던 윤기준 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긴급 체포.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잡기 위해 잠시 검찰로 돌아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잡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당신은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내가 아닌 내 어머니가 직접 만든 지옥을. 그날 밤 서울 시내 모든 전광판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송출되었습니다. 박민준, 서지수와의 불륜 관계 인정. 최원석 의원 비자금 관리 역할. 국민의 분노, 박민준 사형 외치며 시위. 서지수, 최원석 의원의 숨겨진 딸이었다.
저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서지수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최원석 의원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가장 아끼는 명예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짓밟아 줄 거야. 어머니는 제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서지수 그리고 최원석 의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영상과 녹취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제게 노트북을 켜보라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 뉴스 프로그램이 보였습니다. 진행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강태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방송에서 남편과 최원석 의원, 그리고 서지수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남편이 자선병원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지수를 이용해 최원석 의원에게 접근한 사실, 그리고 그가 저와 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를 짓밟은 추악한 범죄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남편과 최원석 의원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민준 진짜 쓰레기네. 최원석 의원 국민 세금으로 비자금이나 만들고. 서지수 그 여자도 공범이잖아. 저는 어머니의 활약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방송이 끝나자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과 최원석 의원 그리고 서지수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남편의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고 그를 향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윤기준 씨, 서지수 씨와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최원석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경찰서 앞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최원석 의원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니요. 최원석 의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아버지라니? 그 순간 한 기자가 최원석 의원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서지수 씨는 정말 따님입니까? 최원석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그의 내연녀와 그녀의 아버지까지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서지수는 오열하며 최원석 의원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최원석 의원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지수의 눈에서 저와 똑같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이와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저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자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선병원 재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편이 빼돌린 돈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뱃속에 아이를 잃었던 그날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아이의 몫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자선병원으로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최원석 의원의 재판에 참석하며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남편과 최원석 의원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지수 역시 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한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절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엄마는 그저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잠시 곁에 있어준 것뿐이야. 시간이 흘러 저는 한 사람의 엄마로 그리고 한 사람의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선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선병원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자선병원 재단을 운영했던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죄를 폭로하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박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그는 저에게 작은 목각 인형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사모님께서 잃어버린 아이의 몫까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남편의 악행에 가담했지만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죄의 의미로 이 병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는 저에게 백지 수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저를 배신했지만 박민준 씨는 돈으로 저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박민준 씨,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저는 한 사람의 엄마로 그리고 한 사람의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선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미나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저의 딸이자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야, 저기 봐. 꽃잎들이 춤을 추고 있네. 미나는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군복 대신 연한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미나 첫돌이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 어머니는 미나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미나야,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옛날에 아주 용감한 공주가 있었어. 그 공주는 사람들을 지키는 기사가 되었지. 그리고 그 공주의 딸도 아주 용감한 공주가 되었단다. 미나는 할머니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넌 이미 가장 어려운 걸 이겨냈어. 이제 남은 건 행복뿐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딸 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던 한 여인. 그녀는 절망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언젠가 꽃이 됩니다. 모든 아픔은 언젠가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